네, 우리가 이제 어,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또 TAT 2급 백데이터를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0번 재무전자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했고요. 우리 교재는 151페이지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존 스마트 A 네 것으로 만들기.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었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는 법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제가 뭐 잘못 꺼냈나? 맞게 꺼냈죠? 그래서 15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는 그림 나오고요. 저기 재무전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급수별로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TAT 2급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조업 우리가 그 선택한 회사가 이제 법인이면서 제조업입니다. 우리 FAT 1급 할 때는 법인 기업이면서 도소매업으로 연습하잖아요.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로 입력해야 될 개념 과목들이 여기저기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수준을 좀 높여서 중급 회계 수준으로 이제 뭐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부가가치세도 기초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실무적인 거,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는 이론은 이제 소득세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합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만 실습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TAT 2급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왼쪽에 회계라는 메뉴는 우리 FAT 1급의 메뉴 구성과 똑같지만 어딘가 메뉴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부가가치 쪽에 부속 서류가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 전자신고 관련된 메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에서도 경비등 송금 명세서라든가 안정성 분석,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이런 메뉴들이 몇 개 늘어났고요. 이런 것 등이 메뉴가 좀 많아졌구나. 그 다음에 왼쪽에 인사급여라는 것을 누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세 관련된 것이 대개 부서에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로소득세라는 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또 연말에 다음 해 2월이 되면은 그 원천징수한 것을 다시 정산,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하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회계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인사부서, 급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메뉴가 회계 메뉴가 아니라 인사급여 메뉴로 분리를 해놨어요. 인사급여 메뉴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득세 관련해서는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일용직 사원의 등록, 또 연말정산 영수증 이러한 작업들은 이제 뒤편에 가서 할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당분간 회계와 여기 부가세 관련된 거. 부가세 관련된 거는 인사 업무가 아니죠. 아무래도 부가세 관련된 거는 이제 세무 관련된 거니까 세무 관련된 거는 대개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게 좋아요. 회계 업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메뉴 그림이 15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뭐 지금 그 그림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TAT급 프로그램 구성을 설명한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건데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회사 등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 등록은 회사를 수정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지 회사를 하나 등록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회사 등록은 지난번 교재에서 한번 해봤죠. 3일 패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하나 이해하고 가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모든 그 회사를 거래처를 등록한다든가 또는 회사를 등록한다. 그러면 회사 등록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회계사 사무소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회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무소의 저 담당자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원도 지금 세무사 사무소에 맡겼는데 그 우리 학원을 세무신고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상하탑 학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여러 개를 합니다. 예. 그럴 때면 이제 회사, 내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맡았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다가 회사 등록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에 그 세 가지 어,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앞자리 세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가 두 개, 끝에 자리 다섯 개 해가지고 전부 숫자가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세 자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무서예요. 세무서.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가 서로 같으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예요. 같은 지역. 예. 그러니까 이천 세무서에는 이천 세무서 코드가 있는 거예요. 예. 강남 세무서다 그러면 강남 세무서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앞에 세 자리가 서로 같네. 예, 같은 지역 사업자다.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는 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 또 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이런 것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코드가 808자가 앞에가 아니에요. 아, 개인 사업자도 팔자가 있네요. 이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는 9자거나 7자이거나 그런데 팔자 들어가는 개인 사업자가 있네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하고 종교단체하고 이런 데 팔자가 들어가. 법인은 다 앞에가 팔자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81, 86, 87. 그다음에 영리법인 중에서도 지점은 85, 비영리법인은 82. 또 외국 법인이면 84,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 번호의 부서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자리 두 자리를 보면 딱 이 회사는 예,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어요. 예, 면세 사업자가 90부터 99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사업자 번호는 가운데가 95거든요. 95. 그래서 앞에 95구나.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이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구나. 예, 사업자 번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일련 번호입니다. 어떤 의미는 없어요. 예, 그 사업자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업자 번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환경 설정이라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환경 설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환경 설정이 제조업에 맞게끔 이미 다 그 재무전자는 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우리가 FAT 1급 교재에서 해보았죠. 실습 문제가 있으니까 실습 문제 또 해봅시다. 156페이지 수행과제 재무전자의 업무용 소형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네, 여러분 순서 아시죠? 고정자산 등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업무용 수용자 등록하고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죠. 예, 여러분들 각자 해보실 수 있죠. 저도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엔터 세 번 치고 계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서 차량 운반구 코드가 301 차량 1 취득일이 202 1231 그러면 기초에다 입력해야죠. 2022년도니까 4,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1번 경비급은 800번대 네, 판매부서에서 쓴다는 거 800번대 그러면 여러분 20번의 회사계상상각비 900만 원 나왔을까요? 900만 원 나왔으면 저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 코드가 102 차량번호 25 5에 7466 차종은 그랜저 회사 명의 이렇게 하고 고정유산 코드를 물음표 단수 눌러서 확인 이렇게 해주고 기초주행거리 31,000 3일 플러스 해주고 보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클릭해주고 보험기간 2025 0904 2026 0904 네. 뭐 이거는 우리가 F8 1급교재에서 수행했던 것이고 특별히 제가 추가 설명할 것이 없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풀이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입력한 것이 이대로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 팁을 읽어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수용차를 불러와 공통적인 부분을 자동 반영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관리 항목을 32 업무용 수용차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밑에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수행 내용을 우리가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계정 과목 관련된 수행 과제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가죠. 재무전자는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 수행,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821, 822에다가 관리 항목 추가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시고 822를 입력하면 822 차량 유지비 보이죠? 관리 항목은 어디다 합니까? 여기 관리 항목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 가지고 업무용 수용차를 동그라미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관리 항목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보험료도 821 보험료 여기도 해 주십시오. 더블 클릭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32 업무용 수용차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바꿔주고 확인 이렇게 두 군데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다가 관리 항목 업무용 수용차 추가시켜 주세요. 해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수행 팁을 또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밑에요. 계정 과목과 조교를 등록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빨강색 계정 과목 고치는 거 알죠? 네,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고쳐집니다.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 32 업무용 소용차 관리를 추가하면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죠? 예.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거래처 등록. 네, 우리가 거래처 등록은 이제 연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등록 연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등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기초정보관리 가셔서 거래처 등록 가면은, 우리 회사 거래처 27군데, 일반 거래처 27개, 금융거래처 6개, 카드 거래처 4군데, 이렇게 팩데이터로 다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시키는 거 알잖아요. 다 입력해놨어요. 한번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다 입력했습니다. 차액이 0 나와 있어야 맞죠? 차액이 0 나와 있죠.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우리 입력하는 거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해봤죠? 여기도 입력해놨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당기순이익 1000만 원이네요. 그 다음 전기분 원가명세서. 우리 원가명세서는 지난번 FAT 1급 교재에서는 도소매업이라서 해보질 않았죠. 네. 원가명세서 한번 입력은 돼 있을 거예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 클릭했더니 원가 경비 선택이라고 나오네요. 우리는 지금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코드를 한번 찾아봐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제품 매출 원가 455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원가 경비를 500번대 1번을 넣어주세요. 500번대 그러면 표준 원가 제조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확인을 눌러야 제조 원가가 나타납니다. 네. 제조 원가 너무 뭐 간단하죠. 자, 지난해의 원가 명세서입니다. 501번 원재료비가 2억 1,050만 원. 클릭해보면 원재료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나오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가지고 단기의 원재료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도소매업에서 매출 원가의 계산 방식과 똑같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 원가다라는 그 등식이 제조 원가의 원재료비에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원재료를 재고액을 조사해서 그걸 빼주게 되면 그것이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비는 그렇고 임금은 생산직 직원의 급여를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노무비에 7,200만 원 반영됐죠. 그 다음에 511번 복리후생비, 512번 여비오통비, 514번 통신비, 515번 가스수도료, 518번 감가상각비, 522 차량유지비, 530 소모품비, 533 외주 가공비. 이런 500번대 비용을 가리켜서 제조 경비라고 그럽니다. 4번의 경비. 이걸 제조 경비라고 그러죠. 500번대 비용. 그래서 우리가 원가의 3요소 하면은 1. 원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려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기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 4억 2,9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합니다. 왜? 기초 제공품이라는 것은 전기 말에 생산 중에 있었던 재고 자산이에요. 생산 중에 있었던 것은 전기 말에는 생산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해줘요. 이 앞에 더하기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걸 더하면은 이제 합계가 나와요. 제조원가의 합계. 거기에서 마이너스 9번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근데
작년에 기말이 제로였네요. 이건 뭐냐? 생산 중에 있는 걸 완전히 다 끝냈다. 생산 중에 있는 재고자산은 없었다. 예, 빼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계가 바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이용이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론 공부를 정리할 때 제품 매출 원가 공식 기억나시나요?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이었죠. 한번 손익계산서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4억 3,250만 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세요. 네,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로 와 있어요. 4억 3,250만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요 4억 1,550만 원은 이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예요. 여기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그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죠. 단기 우리가 상품 같으면 여기가 단기 상품 매입액이었잖아요. 매입액. 그런데 제조업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된다 이거. 이것이 어디서 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넘어오게 돼 있다.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가 명세서라는 걸 살펴봤어요. 원가 명세서. 예, 원가 명세서에 진입할 때 그 코드 선택하는 거. 제품 매출원가 455 선택하고 거기 옆에서 500번대 1번 하고 들어가시는 거. 그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 입력되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아직 확정일자는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처분 확정일자는. 그래서 전기분에서 지금 단기로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이 요것이 넘어올 거예요. 1187만 4,200원이 이제 단기로 넘어와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단기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기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금액이 넘어옵니다. 무슨 수행 내용은 없죠? 그냥.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도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 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 보세요. 네. 자, 현금은 뭐 거래처가 없는 거니까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 정기예금, 어? 정기예금은 왜 거래처 초기 2월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자금관리 쪽에 있는 예적금 현황에서 빠졌겠는데? 뭐 예적금 현황 가볼까요? 예적금 현황. 1월부터 1월 1일 현재로 한번 볼까요? 네, 그렇지. 그래서 거래처별 2월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예적금 현황을 보면은 보통예금 한국은행하고 국민은행 당좌만 잔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서 하라고 하는 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만 지금 어 예적금 현황이 보여지는 이유는 이 정기예금에 거래처 등록을 안 해놔서 이런 건 실수죠. 이제 좀 뒤에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네 제로 받으러 차액 제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쭉 내려가서 외상매입금 여기 제로 미지급금 제로
단기차 입금. 네, 제로. 예, 외화 장기차 입금. 네, 제로. 네. 예. 거래처별 초기월 해야 되는 거 다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기예금 2천만 원짜리. 예, 요거 나중에 이제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와서 이제 고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안 알려줬으니까 현재로는 알 수가 없고, 예, 다음 작업으로 가면은 이제 전표 처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전표 처리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요거 앞부분은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수행과제 해봅시다. 수행과제. 자, 오래간만에 출금전표 작성하기 한번 해볼까요? 출금전표 작성하기.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업무용 승용차 관리도 수행하시오. 자, 28,000원 출금전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8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그분에다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차량 유지비 관리부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를 골라주세요. 822 관리부 거는 800번대고 거래처에다가 이게 SK 주유소네요. 주유 동산 주유소는 아닌데 지우고 여기다가 하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SK 주유소 SK 주유소 적용은 이제 조금 이따 업무용 수용차 관리하게 되면 적용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나가시고 금액은 28,000원. 자, 추가 작업을 할 때는 차량 유지비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 자금 관리 눌러주는 거예요. 자금 관리. F3을 눌러도 됩니다. 밑에 왜 안 뜨죠? 기능 모음, 자금 관리. 잠깐만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아까 음, 관리 항목 추가했는데 업무용 승용차 아니 여러분도 안 뜨나요? 또요? 제가 뭐 잘못했나 봐요. 자, 822번 차량 유지비에 관리 항목을 안 넣었나 봐요, 제가. 아까 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아까 동그라미하고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잘못했나 봐요. 자,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 그렇죠. 이렇게 떠야 됩니다. 관리 항목을 제가 아까 입력할 때 너무 빨리 해가지고 실수합니다. 자,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서 말하는 25에 7466에다가 기름을 넣었다는 거죠. 그랜저에다.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구분은 유류비니까 1번 유류비. 부서는 모르니까 그냥 엔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란에 그랜저에다가 기름을 넣은 거다라고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차량 장부에도 작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TAT 2급에서는요, 차량 유지비나 이런 그 관리 항목에 관련된 거는 추가 작업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F3 눌러서 하거나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 해가지고 추가 작업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입금 전표 오랜만에 작성해 볼까요? 영업부에서 매출처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했다. 자, 여기 날짜 있죠? 8월 5일이네요. 자, 8월 5일로 바꿔주시고 입금은 2번,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한림사, 적용 4번이네요.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금액은 330만 원을 받은 거죠. 3300 플러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세 번째 대체전표 작성하기. 요건 이제 조금 새로운 게 나왔네요. 1, 2번은 뭐 예, 아주 간단한 거. 이건 이제 조금 새로운 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십시오.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까요? 전기분 재무상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해서 이걸 회계 처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지금 정기예금이 보니까, 한국은행 거네요. 정기예금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거예요. 자, 언제, 이 정기예금을 언제 가입했는지는 여기는 나오진 않죠, 지금. 그런데 하여튼, 올해 25년 8월 20일이 지금 만기가 된 거예요. 예, 만기가 도래했다. 예, 여기 보니까 거래 날짜가 지금 8월 20일이잖아요. 8월 20일이 만기인데 아마 1년짜리 가입했나 봅니다. 그러면 24년 8월 20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때 9월, 10월, 11월, 12월 경과된 4개월치 이자를 지난 결산에 24년도 결산 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돼요. 그게 발생주의니까. 그런데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이 80만 원 중에서 일부는 미수 수익으로 지난해 결산 때 잡은 거는 24년도 수익으로 미리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5년도의 이자 수익을 80만 원 다 보면 안 되죠. 요 미수 수익을 뺀 나머지만 이자 수익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미수 수익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은 합계전액시산표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봐도 되긴 돼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일단 가서 볼까요? 예, 거기 가면 미수수익이라고 있겠죠. 자산에 여기에 미수수익 26만 6,600원. 근데 여기 와서 안 보고 합계전액시산표로 봐도 요만큼이 잡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합계전액시산표. 지금 만기 날짜가 8월 20일이니까 8월 20일 날짜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8월 20일 현재 당좌 자산에 있는 미수 수익을 한번 보시면은 26만 6,600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도 물론 확인이 되지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전기분 12월 31일 현재잖아요. 미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기중에 이렇게 증가시키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전기 결산 때만 증가시키고 지금 기중에는 이걸 정리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정리하느냐? 바로 지금과 같이 정기예금이 만기되었을 때 이때 이 미수 수익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 대신에. 자, 그러면 26만 6천 원을 복사를 떠요. 컨트롤 C 복사를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만기 날짜 8월 20일이에요. 자, 8월 20일. 자, 2천만 원이 원금입니다. 정기예금 만기는 감소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 104번 한국은행이죠. 코드에다가 한국은행 정기예금 98003 저교에다가는 만기라고 그냥 밑에 뭐 다른 거 없죠. 예, 그냥 만기라고 넣어줍시다. 만기, 만기 해제, 뭐 그냥 만기. 자, 대변에 2천만 원, 정기예금 감소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또 대변에 아까
미수수익 이걸 정리해야죠. 미수수익 아까 차변 잔액이 있었던 거. 자, 미수수익은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적요는 우리가 미수수익을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번 분계? 네. 미수수익 재수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비슷합니다. 미수수익 정리예요. 아까 복사해온 금액을 붙여넣기 하세요. 네. 266, 600원. 대변에 또 이자 수익 인식해야죠.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네. 적요에다가는 정기예금 만기된 이자니까 예. 여기다 타자를 하는 게 낫겠네요. 정기예금 만기 당기분 이자. 정기예금 만기인데 우리가 당기분 이자를 하고 이건 인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 입금증에 보면 이자 소득이 80만 원이죠. 근데 80만 원에서 작년에 인식한 게 26만 6천 원이니까 그걸 빼보세요. 80만 원 마이너스 266 600원 빼보세요. 266 600원 빼면은 533 400원입니다. 533 400원만 인식해야 돼요.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합시다. 차변에 돈을 어디로 받았습니까? 저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만기된 돈을 송금 계좌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수령했어요? 20676 800원을 수령했죠. 20676 800원 보통예금 입금자 봅시다. 네,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적요는 정기예금 만기라고 타자하시면 되겠네요. 정기예금 만기 금액은 20676 800원 들어오죠. 네, 또 차변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또 차변에 와야 되느냐? 지금 12만 3,200원이 지금 마이너스 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요 세금입니다. 요 세금. 지금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 소득세가 지금 합치면은 12만 3,200원이죠. 이거를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국은행한테 당한 거죠. 그렇죠? 예.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애수금이에요. 근데 당하면 배우셨죠, 우리?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정리한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선납 세금을 기말 결산 때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수동결산 분계 기억나실까요? FAT 1급 때 그걸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 설명으로는 그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선납세금의 정리는 수동 결산 내용이다. 바로 이런 것이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산 잡아야 돼요. 차변의 선납세금. 거래처 생략하시고 적요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거죠. 1번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금액은 1, 2, 3, 200원 엔터. 네. 상당히 복잡한 회계처리입니다. TAT 2급에는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연습해줘야 돼. 연습해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해볼 거예요. 예, 선납
저 미수 수익 그 정리하는 거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예, 정리가 되어가지고 FAT 1급은 이거 정리 미수 수익 정리하는 것까지는 문제를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가 이제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예.